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빅데이터란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대략 2009년, 2010년쯤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하둡 세미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둡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면 그때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이유가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SNS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2010년쯤에 처음 제가 아이폰을 샀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2G 폰을 쓰다가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원래는 싸이월드만 하고 있었는데 트위터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었어요. 트위터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이 안 돼서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미니홈피는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일촌의 미니홈피를 가서 그의 게시물을 탐색을 하는 거라면 트위터는 내가 팔로우만 해놓으면 그냥 내 타임라인에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실시간 채팅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뭐라고 타임라인에 써놓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막 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SNS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어의 수집량이 막대하게 늘어나게 됐겠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다고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이렇게 많이 수집한 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은 한 사람의 동선을 여러 CCTV에 찍힌 화면들을 조합을 해서 알아내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에 남겨진 데이터들을 모두 조합을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활용이 되는 게 과거의 사건보다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이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게끔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드라마에서는 포탈에 유입된 검색어의 량으로 대선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거창하게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미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개인화 영역이라고 해서 나에게 추천되는 상품, 추천 상품, 이런 상품 어떠세요?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는 고객의 뭐 주문 이력이라든지 최근 본 상품의 패턴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상품을 추천해 줬을 때 뭔가 구매력이 더 생기겠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상품들을 추천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요. 아무튼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우려가 되는 게 너무 이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거는 1990년대에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드라 블록이 나왔던 영화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나의 행세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조작을 해놔서 전산에 어디에도 내가 나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나 침해에 대한 대책도 많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익명성도 많이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구글 어스 같은 거 보면은 사람 얼굴이 찍힌 화면 같은 거는 모자이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있죠. 이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상반기에 어떻게 지내왔나? 뭔가 좀 알차게 보냈었나? 이런 거 돌아보시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고요.
6월 30일에 SKLD, SKLP 시험 결과 발표가 났죠. 여러분들 많이 합격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합격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뭐 다음에 다시 보면 되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